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과 미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구가 강릉이고 삼선 의원이시죠.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국회의원님이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성동입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청자들과 강원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힘차게 보내시고 가정의 평화와 만복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삼선 중진의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신데 이번에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장까지도 맡으셨더라고요. 예. 어떤 활동을 좀 하게 되시는 거죠?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네. 공직자 수사 비리처 신설 등 네.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면서 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려고 이번에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어제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끝났고요. 새롭게 이제 대표진들이 꾸려졌는데 네. 의원님은 이제 최근에 활동들은 좀 지금 의정 활동이라든지 지역구 활동은 어떤 걸 주로 좀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서 2016년부터 18년 작년 5월 말까지 네. 상원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죠. 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재정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네. 작년도 정부 예산안의 그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또 강원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으로서 네. 강원도가의 정책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를 네. 쓰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뿐만 아니라 국회 또 강원도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작년 얘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은데 2018년 강원도에는 사실은 상당히 역사적인 한 해였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의 찬사를 받으면서 성공리에 개최가 됐고, 자, 권성동 의원님은 2018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치인으로서,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작년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은 영광과 좌절과 희망이 보였던 한 해였다. 저는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좌절과 희망. 예. 어떤 거죠? 영광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염원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불러넣어주고 예. 또 강원도가 세계 속의 강원도로 네. 자리매김하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해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잘못, 그다음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행동 등으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대참패를 겪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도민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한 해였고, 연말쯤에 와서는 그래도 우리 또 우리 당원들의 또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듯 네. 희망이 보였다. 그래서 영광과 좌절, 희망 이 세 단어로 제가 작년 한 해를 돌이켜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연초부터 여러 가지 또 법안 발의 많이 하시고 계신데 보니까 에너지법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 대표로 지금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좀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겼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소위 탈원전, 탈석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을 조금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석탄입니다. 네. 석탄 비중이 한 45%, 네. 원자력이 30%, 네. 그리고 LNG 발전이 약 17%가 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한 6% 정도 네. 됩니다. 왜 이렇게 석탄 발전 비중이 높냐 하면은 원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발전원이 석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석탄 발전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많이 그렇죠. 발생시키고 있고 CO2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석탄 대신 LNG로 바꾸고 있는데 LNG는 우리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더 석탄보다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춰가는 것은 맞는 방향입니다만은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석탄 발전을 다 없앨 경우에는 그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시킬 수밖에 생산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석탄 화력발전소에 테스트 베드를 만들자. 예. 그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미세먼지나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테스트 베드를 하기 위한 그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 3척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3기가 더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런다면은 이 석탄 화력 발전소 클러스터로서의 역할, 또 부품 개발 단지로서의 역할을 강원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현실적으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한 그런 어떤 토대를 좀 마련하는데 에너지법 개정안 그래서 발의를 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의원님은 올해 그러면 2019년에 좀 주목하고 계신 뭐 현안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국회의원 역할이라는 것이 중앙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까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서 결국은 그것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증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개요인데 결과는 지금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30%라는 그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위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10만 개나 사라졌고요. 또 최저임금에 친화적인 업종인 도소매업이라든가 식당업,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들 그 일자리가 한 30만 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영업도 한 10만 개 정도가 폐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청의 그 자료에 하면은 소득 상하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양극화가 더 심하거든요. 그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한 17%가 줄어들었고요. 상위 20%는 2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심화됨으로 해서 양극화가 이제 극심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업종별로 좀 차등화를 하고 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동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경제의 기초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는 기획재정위를 통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이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 정책의 폐기 내지 완화를 위해서 저는 저희 그런 의정 역량을 총동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역구 관련해서는 또 어떤? 지역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의 발전 성장에 대한 설계는 강릉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의 그런 설계가 제대로 그 되어 있는지 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시도의원들과 또 강릉시장과 협의를 해서 네. 그 부분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강릉시가 필요로 하는 국비 확보를 예.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인데 네. 9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만 민주당이고 8분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또 민주당이지. 예. 당은 달리하지만은 지역 발전을 위한 목표나 목적 의식은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네.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또 지역 현안, 중앙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자, 뭐 좀 불편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공방에 좀 놓이시면서 그 가뜩이나 약한 우리 강원도 정치력이 좀 더 위축이 되는 건 아닌가, 또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좀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 나오신 김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과 도민들에게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각 의원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길게 변명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 싶어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신상에 좀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지역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역 사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에서는 조금 더 소홀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를 5조 5천억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6조 원이 조금 넘는 그 국비를 확보를 했고 또 제2경춘국도 올림픽 1주년 기념식 또 얼마 전에는 제2경춘국도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봐서는 개인적인 신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활동에는 전혀 위축됨이 없다는 말씀을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 포스트 올림픽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 앞서서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지난해 사실은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정치 지형이 사실은 뭐 급변한 거죠. 그나마 이제 영동 지역에서는 강릉하고 양양 정도가 이제 자유한국당 시장 군수들이 나오셨고,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 군수들이 당선이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제 6월 우리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또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작년 지방선거 때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그런 사건,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 우리 당의 품격 없는 그런 언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매서운 그리고 엄한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은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국민이 두렵고 정말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과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지금 야당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으로서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서는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 감시, 견제를 하고,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동떨어진 거기에 어긋나는 언행은 이제 삼가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광주 5.18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이미 민주화 운동이라고 다 규정된 것을 갖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곤혹을 겪었고, 또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 국민들이 82%가 찬성을 한 문제고, 또 우리 헌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해서 이제 돌이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탄핵이 부당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당의 지지도를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도부나 또 평당원이나 모든 분들이 이러한 국민 일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로 또 네. 품격 있는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은 얼어붙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제 오늘 베트남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네.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동해 북부선 연결, 우리 강릉에서 고성의 제이진을 거쳐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연결까지도 지금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번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기대와 또 우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 교류를 통해서 네.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예.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지금 무시무시한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핵 하나가 갖고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모든 재래식 무기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 핵무기 하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북한이 핵 폐기를 네. 전제로 해서 경제 교류와 협력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오늘 이렇게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핵 폐기와 예. 또 남북한 간의 평화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정말 북한이 원하는 건 다 얻고 우리는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당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 또 핵 폐기가 전제가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로 좀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사실은 지난해 우리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흠이 없었던 게 흠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세계인의 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강릉과 평창에 남아있는 동계올림픽 시설 비롯해서 사후 활용 문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런 유산이 예. 저는 이 유형적인 부분하고 무형적인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적인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뜻을 세웠고 예. 의지로서 유치한 올림픽을 정말 멋들어지게 우리가 성공을 시켰다라는 그렇죠. 그 자부심과 긍지를 네. 우리 도민들에게 심어준 부분이 가장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유형적인 부분 중에 이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사실 이 강원도에 필요한 SOC 사회 간접자본의 대폭 확충이 됐습니다. 그렇죠. 50년, 100년이 앞당겨졌다고 예. 하잖아요. 예. 뭐 우리 강릉 시민들 또 강원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KTX 강릉선을 조기에 이제 완공을 시켰고 네. 또 제2 영동 고속도로도 완공을 네. 시켰고 또 우리 강릉의 염원이었던 경포대 도립공원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네. 투자 유치가 또 일어났죠. 예, 대형 그 호텔 세 곳이 들어서는 등 네. 아주 유치 활동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관광도시로서 이 강릉 이 동해안 지방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죠. KTX 중에 흑자가 나는 노선이 경부선밖에 없었는데 네. KTX 강릉선이 흑자 노선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강릉을 비롯해서 평창, 강원도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은 굉장히 저희들이 기대했던 바고 또 그 네. 이상으로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올림픽 시설 처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을 유치할 때 정부에다 각서를 써서 냅니다. 네. 올림픽 시설은 100% 강원도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네. 이런 각서를 써서 냈거든요. 예. 그리고 올림픽 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축할 때도 중앙정부는 예산의 30%만 내고 네. 강원도가 70%를 내겠다는 각서도 써서 냈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의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발의하고 그 통과시키면서 네.
국비 30%를 75%로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에 한 6천억 정도의 이익을 제가 뭐 제가 준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법 개정을 해서 네. 이익이 돌아가게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왜 강원도가 약속을 안 지키냐.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설 운영과 관련된 국비와 지방비의 투입 비율에 대해서 네. 이 이견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중앙정부는 강원도가 좀 더 많이 내라. 예. 강원도가 돈이 없으니 네. 조금 덜 내겠다. 예. 이러다 보니까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국회의원들과 강원도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 이 강원도의 의견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시설 문제는 좀 더 많은 민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 활용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많은 민간 기업에서 이 강원도의 그런 그 동계올림픽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기업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접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이제 강릉 우리 지역구에서 국비 활동을 위한 간담회가 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강릉 발전의 포커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릉이 이미 뭐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지역의 인구가 지금 뭐 지방 인구가 다 이게 감소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추세입니다만은 그 추세를 멈추고 좀 더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과 예. 일반 산업의 병행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강릉의 그 볼거리, 네. 먹을거리 또 놀거리를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겠고요. 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지금 확충이 됐습니다만은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올림픽 특구가 지금 3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지구를 좀 더 추가로 지정을 하거나 좀 더 확대를 해서 외자 유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일반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릉에 200만 킬로와트짜리 화력 발전소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화력 발전 부품 예. 산업도 좀 더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옥계 일반 산업지구 또 예. 경제 자유구역에 새로운 산업을 좀 더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강릉시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신년 대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진행하고 있는데 준비된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18대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셔서 20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는데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좀 포부가 있으시다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18대 국회 재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로 연속해서 3선 국회의원이 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영광을 주신 강릉 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KTX 강릉선 올림픽, 네. 또 경포 도립공원 해제, 예. 또 강릉 화력발전소 유치 등 강릉의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고 네. 그러한 부분의 성공을 통해서 강릉이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네. 과거 1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주중에서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지역구를 찾아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뭐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또 강릉에서 지역의 또 발전과 또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또 의원으로서 준비된 또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해년을 맞아 준비한 신년 대담,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올해도
강원도의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